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쉽듯! 오늘 서울신문은 검찰이 이재명 로비 자금의 물증을 확보했다는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조선일보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보도를 내놨고 포털에 걸리면서 아주 인기리에 현재 노출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과 조선일보는 같은 검찰발 정보를 두고 작성한 것인데 금액이 서로 약간 다르고, 서울신문은 우편물 소인이라고 한 것을 조선일보는 내용 증명이라고 해서 보다 객관적인 양념을 쳐놨습니다. 때문에 좀 더 드라이하게 이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서울신문 기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 검찰이 야심차게 내놓은 첫 물증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물증을 보도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대장동 관계자 A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50억 원을 줬다. 그리고 2020년 4월 대장동 A씨는 5년 전 건네진 그 50억 원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거 비용이자 대장동 로비 자금 목적이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자, 그 문건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시장의 최측근에게 현금이 전달될 것이라고 했다. 남욱 변호사가 자금 조성을 제안할 때 성남시장 선거 자금과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풀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당 자금이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자금과 성남시장 선거 비용으로 쓰인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러한 문장이 담긴 문건을 대장동 A씨는 직접 작성하고 우편을 통해서 대장동 관계자들에게 발송을 했다. 검찰은 그 우체국 소인을 통해서 발송 시기를 특정할 수 있었다. 자, 이 문건에 대해서 남욱 변호사는 귀국 후 전해 들어 알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자, 서울신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재명 측 연루 의혹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 문건이 과연 객관적인 물증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먼저 대장동 A씨에게 50억을 건네받아 이재명 측근에게 전달했다는 남욱은 이 문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국 후 전해 들어 알고 있다. 현재 말을 180도 바꾼 이후부터 남욱이 주로 쓰는 레퍼토리는 전해 들어 알고 있다 또는 뭐뭐라고 이해했다 입니다. 책임 소재 또는 인지 여부를 불명확하게 만드는 표현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만한 단어는 바로 귀국 후입니다. 남욱은 작년 10월 귀국 당시 공항에서 JTBC 기자에게 이재명 로비 CR도 안 먹혀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난 이후에 이재명 로비가 먹혔다는 이 문건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타임라인 순대로 이것을 재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2014년에서 15년에 남욱은 이재명 측에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전달합니다. 소위 로비가 먹혔던 거죠. 그리고 2021년 남욱은 이재명 로비 CR도 안 먹혔어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한 이후에 그 문건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아, 그게 이재명 로비 자금이었구나 라고 뒤늦게 깨달았다는 게 귀국 후 전해 들어 알고 있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더 축약해서 말하면 이거죠. 로비가 먹혔다. 로비가 CR도 안 먹혔어. 로비가 먹혔던 거구나 라는 거예요. 모두 지가 한 행동이고 말인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혹자는 이렇게 반박을 하죠. 당시는 대선 경선이었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던 시기였다. 남욱은 그게 두려워 이재명을 비호하려고 이재명은 CR도 안 먹히는 사람이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정권이 바뀌자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 대장동이 논란이 된 게 2021년 9월부터였습니다. 논란이 되기 전 2021년 4월 남욱은 이러한 자필 메모를 작성합니다. 천화동인 1호 소유자는 김만배와 다른 사람 이 두 명이다. 자, 여기서 천화동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동 업자들이 천화동인 1호에서 7호라는 회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익을 배분 받았습니다. 그중 천화동인 1호가 가장 많은 배당금을 받았고 그 돈은 1,200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서 김만배의 지분이 절반이었고 세금 떼고 남은 돈이 428억 원이다. 이걸 지금 언론들이 이재명 대선 자금의 저수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지금의 검찰은 이 돈을 유동규, 김용, 정진상 이 세 명이 나눠 가졌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천화동인 1호 실제 소유자가 범인입니다. 그걸 남욱은 김만배와 다른 사람이라고 적었었고
검찰에서 이걸 압수해서 이 다른 사람이 누구냐고 남욱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욱은 유동규라고 답했습니다. 언제? 2021년 10월에. 자, 혹자의 주장에 따르면 남욱은 당시 이재명이 대통령 될까봐 두려워서 이재명을 비호하려고 씨알도 안 먹혔다라는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남욱은 검찰에서 이재명 측 인사였던 유동규라고 지목을 했던 겁니다. 당시 분위기는 유동규는 곧 이재명이었습니다. 남욱은 이재명을 비호하지 않는 진술을 했었던 겁니다. 일관성이 없었다. 따라서 남욱이 이재명이 대통령 될까봐 씨알도 안 먹혔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그들의 추정은 뇌피셜에 불과하다. 그 씨알도 안 먹혔다는 그 임의적인 자유로운 상태에서의 남욱의 진술은 여전히 유효하다. 더군다나 어제 뉴스타파에서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1년 10월 당시 검찰 수사가 막 진행되었을 때 지금은 뉴스타파 소속이지만 당시 JTBC 탐사보도 소속이었던 봉지욱 기자가 대장동의 자금책이었던 조우영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조우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화동인 1호는 100% 유동규라고 봐요. 정진상은 난 모른다. 유동규의 개인 일탈이다. 관에서는 이재명은 관여하지 않았고 최윤길 그 국힘 출신의 성남시의회 의장하고 유동규 이 두 사람의 작품이다. 자, 남욱의 당시 임의적인 진술과 조우영의 임의적인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니까 일치하죠. 자, 다시 검찰이 오늘 내놓은 물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검찰은 이 문건이 우체국 소인이 찍혀져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물증인 양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에 자기들끼리 이미 주고받았던 우편물이 있었고 거기에 이 5페이지 되는 이 문건이 함께 동봉되었었다고 말만 맞추면 그만입니다. 자기들끼리 이메일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주고받았다면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도 충분히 조작이 가능한 이 아날로그적인 물증인 우편물 소위는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이게 지금 쌍팔년도 시대입니까? 휴대폰 위치 추적, CCTV, 계좌 이러한 객관적인 물증 하나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냥 우편물 소인, 종이 박스, 메모지, 최다 아날로그 증거입니다. 게다가 처음으로 물증다운 물증이라며 야심차게 제시한 이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를 대장동 관계자 A씨라고 말하는 건 또 뭡니까? 자금을 조성했으니까 이거 조우영이야 누구야? 이거 이름 밝히면 또 무슨 폐륜이야? 특정하는 순간 까이니까 라고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년 전 건네진 돈의 성격을 5년 후에 문건으로 작성해서 지들끼리 공유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건의 성격이 장부라면 5년 전 건네질 때 작성되어야 상식적입니다. 물론 100번 양보해서 이렇게 봐줄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핵심 증거라고 거론되고 있는 이 정영학 녹취록의 성격은 정산입니다. 자기들끼리 돈을 얼마나 나눌까? 내가 이렇게 많이 썼어. 그러니 나 돈 더 줘. 이 얘기입니다. 때문에 그런 논의가 이루어졌던 시기에 5년 전에 나 이재명 측근에게 50억 쐈어 라고 주장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성 목적을 정산이라고 너그럽게 이해해 준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성남시장 선거 자금과 대정동 사업 인허가를 풀기 위해 대장동 산업 이허가 노비 자금과 성남시장 선거 비용으로 그 돈이 이후 어떻게 쓰일지를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산을 위해서 이 문건이 쓰여졌다면 전달된 이후 그 돈이 어떻게 쓰일지는 그들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5년이 지나고 나서 그 돈은 선거 자금으로 쓰였었어. 이게 왜 중요합니까? 지들 알아서 썼겠지. 이러고 말죠. 게다가 선거 자금으로 쓰일 것이라고 일찍이 이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건까지 만들어서 지들끼리 공유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초부터 이재명의 선거 자금 얘기가 나왔었어야 정상입니다. 선거 자금 얘기는 최근 말이 바뀌고 나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이 문건의 작성 목적은 지들끼리 알아야 하는 정산이 그 목적이 아니라 검찰과 같은 제3자를 위한 진상 파악을 위한 설명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선 자금이란 그 목적에 뒤늦게 깨어 맞춰진 물증이다.
그런데 이게 물증도 아니고 지들끼리 한 주장에 불과하죠. 또 하나의 말이 더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처음으로 야심차게 물증다운 물증이라며 내놓은 이 문건은 허접합니다. 문건대로라면 일찍이 남욱의 이재명 로비는 먹혔습니다. 그런데 남욱은 로비가 안 먹혔다고 말했고 지금 와서는 먹혔던 거군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욱의 그 CR도 안 먹혔다는 그 진술의 신빙성은 같은 시기 자필 메모 진술로 뒷받침되고 있고 같은 시기 조우영의 진술로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물 소인이라는 아날로그적인 증거는 지금이라도 조작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 대장동 A씨는 왜 이 문건을 작성했는가? 그 내용과 비교하면 매우 수상합니다. 그리고 이 물증대로라면 대장동 업자들끼리는 50억이 이재명 선거 자금으로 쓰였었다는 것을 이미 2021년 4월 이후부터는 서로서로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2021년 10월경 임의적인 상태에서 나온 남욱과 조우영의 진술들에서 선거자금 얘기는 없었고 이것은 유동규까지의 작품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1기 검찰 수사팀은 친문검찰이라 이재명을 비호한 것이다. 자, 최근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는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 이렇게 발언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장동의 그분 그리고 천화동인 1호의 차명지분 그분 이게 사실은 정영학 녹취록에 없는 얘기입니다. 자, 언론 보도에서는 확정적으로 정영학 녹취록에 있었다라고 보도를 해왔었잖아요. 네네. 정영학 녹취록은 지금 입수하셨었죠. 그렇죠. 제가 이미 올해 1월 달에 상당 부분을 입수했고 추가로 지금 최근에 더 입수를 하고 있는데 김만배가 그러니까 남욱하고 정영학에게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 절반 지분 절반이 그분 것임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작년 10월에 동아일보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랬죠. 네. 근데 하지만 녹취록에 없는 얘기고요. 근데 기사를 우리가 통상 쓸 때는 그럼 소스가 어딘지 검찰 관계자인지 어딘지 소스가 기사에 적혀 있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언론이 이 그분이란 가공의 인물을 창작했고 지난 대선 당시에는 자 그러면 김만배 나이가 있는데 그분은 그러면 나이가 더 많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건 곧 이재명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로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죠. 자, 그동안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었던 그분의 실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언론들로부터 그분 타령을 계속 쇠뇌받으면서 대선을 치렀습니다. 그럴 때 당시 정영학 녹취록을 가지고 있었던 1기 검찰 수사팀은 이것을 교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던 1기 검찰 수사팀이 언론들의 그분 타령을 시종일관 방치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게다가 50억 클럽 수사도 하지 않고 김건희 주가 조작 수사도 하지 않았던 당시 검찰이 이재명을 비호하는 친문 검찰이다. 윤석열을 당선을 바라는 검찰이 아니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자, 이 말로 긴 영상을 정리하면 되겠네요. 좀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맞았습니다.